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내린 비로 창원 지역에서 장맛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복구도 시작되기 전에 또다시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말까지 자세한 날씨 전망 취재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중에 나옵니다. 오는 11일은 초복입니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인 개고기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에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창원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흙과 나무 차량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7일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위로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9일 오전 비가 그치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우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도 어디선가 또 새롭게 피해가 생기는데 주민들께서도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이 되시면 즉각 읍면동이나 구청, 시청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피해를 겪은 마을 주민들은 계속된 비 소식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마을은 물론 도로와 농경지까지 물바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넘치지요. 넘치고 넘쳐가지고 저부터 뒤에 논 쪽으로 다 침수가 다 되고 그 정도예요. 그럼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물이 넘기는. 이번 장맛비가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은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9일 오전부터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곳곳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야외 활동을 할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력을 봤더니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중복과 말복이 찾아오는데요. 한자 복자에는 사람 인과 개 견자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우리는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곤 했는데요. 중국 진나라 덕공 2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 게 복날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음식 배달 앱에서 개고기 논란이 일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개고기 판매 식당이 배달 앱에 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날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입점 정황을 확인하고 앱 운영회사에 식당과 메뉴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고기 식당이 입점을 한다 해도 배달앱은 통신 판매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조치가 됐는지 현재는 앱에서 게장국, 보신탕 등을 검색해봐도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품 원료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10여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개고기는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개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식문화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체 처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명쾌하게 판가름할 수 없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4가구 중에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불량삼과 중국 수입삼을 철저한 품질 검사를 받아야 유통될 수 있는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산양삼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부당이익을 노린 불법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건데 관계 당국이 특별단속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파종이나 식재하기 전 임업진흥원에서 생산 적합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산양삼. 품질 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만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산양삼이 청정 임산물로 부각되면서 불법 유통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재배 유통업자들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수입삼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산과 중국산을 비교해보면 중국산 삼의 경우 잔뿌리가 약한 것이 특징이지만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함양과 산청, 거창이 주산지로 떠오르며 점차 소득작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10분의 1 가격밖에 하지 않는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되다 보니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중국산으로 이제 수입품으로 가져왔지만은 이게 국내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중간 상인 넘어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갈 때는 이제 그냥 국산으로 다 입까지 다 그래 함께 들어왔거든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은 산양삼 농가들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피해가 불거지자 경남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 말까지 2달간 단속을 벌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산청, 함양, 거창군을 비롯한 해당 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한국임업진흥원 및 지역산림조합과 일정을 조율하여 민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당국은 산양삼을 신고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합격증이 부착된 산양삼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중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가 의창구 동정동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담원 14명이 학대를 당한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아동권리 옹호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이 앞으로 5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창원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373건, 2020년 432건, 올해 상반기까지 294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소 시스템이 창원의 영남본부를 개소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STX 오션센터에 있는 3D 익스피리언스 이노베이션 센터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영남본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남본부는 지역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고 산학연 협력으로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지역 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다소 시스템 코리아와 지역본부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다소 시스템은 3D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약 90%가 사용하는 3D 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인 카티아도 다소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지난 8일 저녁 7시쯤 진주시 상평동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노래방에 손님이 없었고 업주는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 모텔에 있던 투숙객 3명도 소방대원이 구조했습니다. 불은 노래방 내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경남에서 서울을 오가는 KTX가 늘어납니다. 경남도는 이용 승객이 많은 경전선 구간 KTX를 8월 1일부터 주중 24차례에서 28차례, 주말인 금토일 32차례에서 34차례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에 열차 2대를 붙여 운행해 좌석수를 2배로 늘리는 복합열차 운행을 2차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전선은 지난 2019년 주말 기준 4회가 증편되긴 했지만 좌석이 부족해 연간 입석 승객이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김해시가 허성군 시장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9일 올바른 물티슈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김해시는 매년 변기에 버려지는 물티슈로 하수관이 막히고 6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해 10억 원의 처리 비용이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플라스틱 소재인 물티슈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 되는 만큼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과 변기에 버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관내 소상공인과 함께 백신을 접종한 군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품 추첨에는 총 139명이 선정됐으며 당첨자에게는 고성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숙박 이용권 등의 상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추첨식은 오는 10월까지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전세금 사고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로 계약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도단위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주와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9개 시군공고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에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주택의 경매나 계약을 해지할 때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료는 전세금 1억 원 기준 2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